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의 장사꾼인 김상우는 촛불을 밝혀들고 비단 뭉치를 하나하나 펼쳐 정리하였습니다. 옆집 박서방이 아들과 함께 짐을 나르는 모습이 문득 부럽게 보였지요. 그러자 단골 할머니가 다가와 비단 한 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새벽마다 홀로 가게를 연히 기특하구나. 허나 젊은 나이에 늘 혼자라 외롭지 않겠느냐. 짝을 얻어야 살림이 살아나지 않겠니? 장가야 마음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먼저 가게가 번성해야 그제야 짝을 구할 수 있겠지요. 지금 같은 홀총각을 누가 거들떠보겠습니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값을 치르고 돌아섰습니다. 상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가슴 한쪽이 저릿이 아려왔지요. 거리는 점차 분주해졌습니다. 그때 바람에 치맛자락이 흩날렸습니다. 고운 여인이 가게 앞에 멈추었지요. 소박하되 단아한 차림. 눈길은 비단 위에 고요히 머물렀습니다. 그 여인은 화려나시였습니다. 상훈이는 넋을 잃고 바라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비단을 찾으시옵니까? 이 필은 명주실로 짠 것이니 빛깔이 곱고 은근하옵니다. 참 곱습니다. 이 결은 어디서 온 것이지요? 흔히 볼 수 없는 품질이네요. 이는 강남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누에고치를 직접 가려 뽑은 실로 짜싸옵지요. 아씨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으시군요. 상인께서도 범상치 않으시옵니다. 좋은 비단을 정성껏 다루시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상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화려나 씨는 무심코 비녀를 매만졌지요. 훗날 좋은 비단이 들면 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씨 같은 분께는 더 좋은 물건을 보여드리고 싶사옵니다. 그러면 너무 좋지요. 감사합니다. 화려나 씨가 발길을 돌리자 상훈이는 한참이나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마음에 새겨지는 듯했지요. 사흘 뒤 아침 상훈이 문을 열자 저 멀리 화려한 가마가 다가왔습니다. 휘장 사이로 스친 얼굴. 분명 며칠 전 그 여인 화려나 씨였지요. 가마를 따르는 시종들의 복색은 화려하였고 극진한 대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야 상우는 화려나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상훈이는 이리저리 뒤척이며 끝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구나. 상인 주제에 양반과 아씨를 흠모하다니. 이는 하늘의 별을 따려는 격이 아니더냐. 상훈이는 스스로의 분수를 한탄했습니다. 정직히 장사한들 넘을 수 없는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분수를 알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려 해도 화려나 씨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우아한 손짓, 고운 미소, 비단을 어루만지던 섬세한 손길까지. 허나 만약 내가 더 큰 불을 쌓는다면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라는 이성과 도전하라는 마음이 맞섰습니다. 그날부터 상우는 더 이상 옛날의 소극적인 상인이 아니었지요. 사랑이 그를 흔들고 바꾸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신 좋은 비단이 들어왔는지 궁금하옵니다. 혹 홀레용으로 쓸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상훈이는 화려나 씨가 다시 나타난 것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홀레용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씨께서 다시 찾아주시니 영광이옵니다. 헌데, 홀레용이요? 화려나 씨는 그의 어두워진 눈빛을 보고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곁에 있던 시녀월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고 있었지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옵니다. 그저 부모님 뜻에 따르라 하시니. 허나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사옵니다. 다른 곳이라 하시니 감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아씨의 진심은 어디에 있사온지요? 상인께서는 정직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마음에 품고 있사옵니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화련아 씨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어했고 상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제가 비록 미천한 상인이지만 아씨를 향한 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진실하옵니다. 그때 월이가 밖을 내다보며 손짓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간다는 신호였지요. 이곳에 오래 머물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상인께서 진심이시라면 다른 곳에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시전 뒤편 작은 정자가 있사옵니다. 달밤이면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지요. 그러면 내일 밤 달이 밝을 때 그곳에서 뵙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은밀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상훈이는 정자에 홀로 앉아 화련아 씨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연못에 부서져 반짝였지요. 발소리가 다가오자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화련아 씨는 월이와 함께 조심스레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선 화련의 모습은 더욱 눈부셨지요. 이렇게 몰래 나오기가 쉽지 않았사옵니다. 허나 상인께서 기다리신다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아씨께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이는 멀찍이 서서 망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만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었지요. 상인께서는 어찌 홀로 그 큰 가게를 꾸려가고 계시옵니까? 대개는 가족이 안 계시옵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지낸 지 벌써 3년이 되었사옵니다. 이 외로움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사옵니다. 화련아 씨는 상훈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거친 손바닥에서 묘한 따뜻함이 전해졌지요. 저 또한 양반과 여식으로 태어나 모든 것이 정해진 길을 따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하옵니다. 진정으로 속을 나눌 리가 없었지요. 아씨께서도 외로우셨군요. 이상훈이 감히 그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손끝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달빛 아래서 눈빛이 마주하니 말없이도 마음이 오갔습니다. 상인나리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아씨는 제게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으십니다. 처음 뵌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온통 아씨뿐이었사옵니다. 화련아 씨의 뺨이 달빛에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수줍어했지요. 저 또한 상인나리께서 보여주신 진실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감정은 난생 처음이옵니다. 상훈이는 화련아 씨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된 듯하였지요. 아씨, 비록 신분의 차이는 크다 하나 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옵니다. 아씨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사옵니다. 저도 그러하옵니다. 상인나리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리하여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의 사랑은 굳어졌습니다. 박서방이 상훈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수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자네에게 좋은 제안이 있네. 허나 아무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되네. 무슨 일입니까? 때마침 큰 자금이 필요하던 참이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귀한 물목을 들여왔다 하네. 정식으로는 세금이며 절차가 까다로우니 뒷길로 흘러오지만 물건은 확실해. 자네가 사들이면 이익이 10배는 될 것이야. 상훈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밀무역이란 낌새는 어렴풋했지만 박서방은 어디까지나 뒷길로 들여온 정당한 물건이라 했지요. 정식 물목이 아니라 하시니 혹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하하, 그저 절차만 피한 것일 뿐이네. 세상에 다 아는 일이야. 자네 같은 장사꾼에게는 절호의 기회지. 상훈이는 곧 화련아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를 지켜내려면 그 집안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더 큰 부가 필요했지요. 좋습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상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위험한 물길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첫 거래를 성사한 순간 막대한 이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이익이라니 믿어도 되는 걸까?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을 단숨에 손에 쥘 수 있다니. 허나 아씨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구나. 혹여 근심만 더 얹어드릴 뿐이니. 며칠 뒤 화련아 씨와 다시 만났을 때 상훈이는 평소보다 한결 여유로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상인나리께서 요즘 밝아 보이시는군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장사가 잘 풀려서 아무래도 아씨와 더 자주 뵐 여유가 생겼사옵니다. 화련아 씨는 그의 달라진 기색을 느꼈으나 까닭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지요. 그 마음이 고맙사옵니다. 허나 부디 무리하지는 마시옵소서. 상훈이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리시 아렸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요. 화련아 씨가 몰래 정자에서 돌아온 지 며칠. 안채 마당에는 은근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시녀 월이가 방으로 들어서자 안채 큰어머니가 곱지 않은 눈길을 던졌지요. 화련이가 요사이 종종 늦게 드나든다지. 젊은 처자가 행실이 그러면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은 곧 화련아 씨의 아버지인 이판서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판서는 곧바로 화련아 씨를 불러 앉혔지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엄숙하였습니다. 화련아, 김진사댁 혼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 다음 달 안에 예를 올리겠다. 화련아 씨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되 막상 듣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버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조금만 더 기한을 주실 수 없사옵니까?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하단 말이냐. 김진사댁은 명문가요. 우리 집에도 득이 되는 혼사다. 더는 미룰 까닭이 없다. 화련아 씨는 상훈이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지요. 포도대장이 아랫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요사이 시전 일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특히 비단상들을 곱게 살피라. 대장님, 단서가 있사옵니까? 중국 비단이 정식기를 벗어나 흘러든다 한다. 샅샅이 뒤져라. 드나드는 자 모두 기록해 두어라. 그 무렵 상훈이도 모르는 사이 단속의 그물이 조용히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상훈이와 화련아 씨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마음은 제각기 무거웠습니다. 상인나리께서 오늘은 얼굴빛이 어두우시옵니다.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그저 장사일로 마음이 번잡할 뿐이옵니다. 아씨는 어떠하신지요? 평소보다 침잠해 보이십니다. 화련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혼사 이야기를 꺼낼까 하였으나 차마 상훈이를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지요. 상훈이 또한 밀무역의 위험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별일은 아니옵니다. 그저 집안일로 마음이 무거울 뿐이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려 진심을 감추었습니다. 허나 그 침묵은 오히려 고독을 깊게 하였지요. 아씨,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사옵니다. 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리 곁에 있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굳게 맞닿았으나 각자가 마주한 위기의 그림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이 닥치기 전에 고요와도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이판서가 화련아 씨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화련아, 김진사댁에서 정식으로 청혼이 들어왔다. 보름 후에 혼례를 치르기로 하였다. 화련아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지요. 아버님 너무 급히 정하신 것 아니옵니까? 제게도 마음을 가다듬을 기한이 필요하옵니다. 무슨 기한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자식이면 부모가 정한 혼사를 따르는 것이 도리다. 화련아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상훈이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지요. 만약 제가 이미 다른 일을 마음에 두었다면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순간
이 판서의 안색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다른 일하니? 네가 부모 몰래 누군가를 만났단 말이냐? 그런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저에게도 제 뜻이 있사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이라니 허튼 소리 마라. 집안의 명예와 가문의 이익이 내 감정보다 앞선다. 화려나 씨는 눈물을 삼키다 끝내 터뜨렸습니다. 제발 저를 불행하게 만들지 마옵소서. 저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신분도 모르는 자와 어울린 것이냐? 화려나 씨는 더는 숨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상훈이의 신분을 밝히기는 두려웠지요. 그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옵니다. 신분은 미쳐나오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신 분이옵니다. 미천하다 하였느냐? 네가 양반과 규수로서 체면을 버리고 천한 놈과 어울렸단 말이냐? 이 판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이 번쩍 올라 화려나 씨의 뺨을 때렸지요. 가문의 수치다. 당장 그런 망상은 버리고 김진사 댁으로 시집갈 채비를 하여라. 화려나 씨는 뺨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화려나 씨는 몰래 정자로 나갔습니다. 눈물 자국이 지워지지 않은 얼굴이었지요. 상큰 일이 생겼사옵니다. 아버님께서 보름 후 혼례를 치르라 하십니다. 상훈이는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씨 뺨에 상처가 설마 저 때문에 그런 화를 입으신 것이옵니까? 제가 다른 일을 사랑한다 말씀드리자 아버님께서 크게 노하셨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게 느껴졌지요. 제가 무력하여 죄송하옵니다. 아씨를 지켜드리지 못하는 제가 참으로 한심하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서로의 품에 기대어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훈이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허나 화려나 씨와의 이별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허망했지요. 그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상훈, 밀무역 혐의로 체포한다. 상훈이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올 날이 온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정직하게 장사만 하였을 뿐이옵니다. 변명은 쓸데없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대장의 명령에 포졸들이 가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윽고 숨겨둔 중국 비단과 향료가 드러났지요. 대장님, 밀수품이 나왔사옵니다. 정식 표시 없는 비단이 대량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는 부정하지 마라. 이 정도면 극형이다. 내놈 같은 자들로 나라 법도가 무너지는 것이니라. 상훈이는 그제야 화려나 씨를 떠올렸습니다. 다시는 뵐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제발 단 한 번만 살펴주옵소서. 뒷칸 물건은 본디 제 것이 아니옵니다. 하룻밤만 맡아달라 하기에 거절치 못했을 뿐이옵니다. 그거가니 관문 서찰이 있다 하여 믿었사온데 허나 소인은 글도 짧아 그 참됨을 가려내지 못했나이다. 구차한 변명은 짚어치워라. 죄인이 무슨 망발을. 이 자를 당장 끌고 가라. 상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화려나 씨 귀에도 그 말이 전해졌지요. 아씨, 큰일 났사옵니다. 김상훈 나리가 밀무역 죄목으로 포도청에 끌려가셨다 합니다. 화려나 씨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지요. 그럴 리가. 그분이 어찌 그런 일을. 아니다. 분명 누명을 씌운 것이다. 아씨,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이 일이 영감님 귀에 들어가면 화려나 씨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 그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월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슨 방법이든 찾아야 한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화려는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무슨 일이냐? 혼례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으니 더 염려 말아라. 아버님, 저는 김진사 댁으로 시집가지 않겠사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리가 있사옵니다. 이판서의 얼굴빛이 붉어올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대담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지요. 무슨 소리냐? 부모 뜻을 거역한다는 것이냐? 지켜야 할 일하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저는 김상훈 나리를 사랑하옵니다. 지금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혀 계시온데 저는 그분을 구해야겠사옵니다. 상인이라 하였느냐? 네가 감히 천한 장사치와 정을 나누었다는 말이냐? 이런 수치가 어디 있느냐? 신분이 천하다고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옵니다. 그분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시지요. 정직하다 하였느냐? 그놈이 밀무역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온 도성에 퍼졌다. 그런 죄인을 네가 사랑한다는 말이냐? 화련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그를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무슨 잘못이 있더라도 저는 그분을 버리지 않겠사옵니다. 반드시 그를 구해내겠나이다. 미친 소리.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 그러나 화련아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지요.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제 힘으로 길을 찾겠사옵니다. 그날 밤 화련아 씨는 월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 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방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아씨, 정말 그러실 작정이십니까? 들키면 큰일이옵니다. 월이야, 나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버님의 서재에 비자금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써서라도 그분을 구하리라. 월이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씨를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제가 함께하겠사옵니다. 어둠 속 화련은 몰래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책장 뒤 금고를 열 때 손이 떨렸지만 상훈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다졌지요. 이 돈으로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집안의 노여움쯤은 감수하리라. 다음 날 화련은 은밀히 이방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상훈의 장사기를 오가며 몇 차례 정을 쌓은 인물이었지요. 교수님께서 어찌 이런 곳을, 혹 상훈이 일 때문이겠지요? 화련아 씨 쌀이빛 보자기에 쌓인 돈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요. 이 돈을 관아 윗전에 전해주세요. 상훈이를 구해주신다면 저는 더 큰 사례도 마다하지 않겠나이다. 이방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교수가 가문의 체면을 버리고 상인을 위해 몸을 내던지는 모습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요. 알겠사옵니다. 제가 힘닿는 데까지 나서 보겠나이다. 이방의 손이 은밀히 움직인 덕에 관아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명목으로 상훈이를 석방하였습니다. 이방날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요? 소인은 목숨을 건졌사옵니다. 자네를 구하기 위해 한 여인이 모든 것을 걸었네.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말게. 상훈이는 곧 화련아 씨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히 벅차올랐지요. 아씨께서 저 때문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한양에 오래 머물 수는 없네. 이 판서가 크게 노하였고 관아에서도 자네를 주시할 것이야. 서둘러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네. 상훈이는 곧장 화련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미 작은 보퉁이를 준비해 들고 있었지요. 상인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이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하겠사옵니다. 저 때문에 아씨께서 가문도 신분도 모두 버리시다니 죄송하옵니다. 나리께서 살아계시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였사옵니다. 나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나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훈이는 그 용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두 사람은 이른 새벽 희미한 안개를 뚫고 성문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는 이제 양반가 교수의 화려한 옷을 벗고 소박한 평민의 옷차림으로 변장했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나 아씨라 부르면 사람들이 수상히 여길 겁니다.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하겠습니까? 이름을 버리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제부터 저는 윤설이라 하겠어요. 그대의 아내로서 그 이름으로 살겠어요. 상훈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남쪽 길로 걸음을 옮겼지요. 길을 재촉하던 중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문을 빠져나온 뒤에도 추격자들이 뒤를 쫓아온 것이었지요. 아직 우리를 찾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 산길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사옵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험한 길도 두렵지 않사옵니다. 두 사람은 울창한 산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험한 돌길이 발목을 잡았으나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앞으로 나아갔지요. 험한 길을 걷게 하여 미안하구려. 혹 힘들지 않소? 전혀 그렇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대로 걸을 수 있으니 기쁘옵니다. 양반가에 있을 적에는 결코 누릴 수 없던 자유이옵니다. 상훈이는 그녀의 밝은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후회가 아님을 알 수 있었지요. 경상도에 닿으면 새 삶을 시작하지요. 정직한 장사로 우리만의 살림을 읽어봅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 상훈이와 윤설은 작은 고을에 정착하였습니다. 소박하되 정성 어린 포목점을 열고 새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요.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애써주시니 고맙소. 혹 한양에서의 지난 생활이 그리우시진 않소? 결코 그렇지 않사옵니다. 오히려 나리와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더욱 행복하옵니다. 윤설은 비단을 정리하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양반가 교수 시절에는 결코 느낄 수 없던 보람이었지요. 첫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윤설 마누라, 자네 부부 덕분에 이 동네 포목점이 한결 나아졌구나. 물건도 좋고 값도 정직하고 말이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희가 정성껏 장사한 보람이 있사옵니다. 오늘은 어떤 천을 찾으십니까? 마침 새 무명이 들어왔는데 질이 참 곱습니다. 김할머니는 흡족히 물건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성실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단골 손님도 늘고 장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려. 정직히 장사하시니 사람들이 믿고 찾아오는 것이지요. 저도 곁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윤설이는 장부를 정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셈에 능숙해진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지요. 이렇게 함께 일하니 참으로 좋아요. 한양에서는 느낄 수 없던 보람이에요. 나 또한 그렇소. 그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늑한 집에서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뻐요. 그건 다 그대 덕분이지.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으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지요. 그리하여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새 삶의 터전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김상훈과 윤설의 포목점은 고을에서 가장 큰 상점이 되었고 넓은 기와집으로 이사하여 하인들까지 거느리게 되었지요. 서방님이라 불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까지 이룰 줄 누가 알았겠소. 정직한 장사의 힘이 이런 것이구려. 서방님께서 늘 성실히 장사하시고 신용을 쌓으셨으니 일이 된 것이지요. 저도 부녀회 일을 맡으며 많이 배우고 있사옵니다. 윤설은 이제 고을 부녀회의 한 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반가에서 익힌 교양이 큰 힘이 되어 주었지요. 그날 고을 수령이 직접 상점을 찾았습니다.
상훈이의 모범적인 상행위를 표창하기 위해서였지요. 김상훈, 자네는 이 고을의 본보기가 되었네. 정직한 장사와 고을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이 상을 내리노라. 과분한 상을 내려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사옵니다. 자네 부부는 이 고을의 자랑이네. 특히 부인께서 부녀에서 하는 일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들었네. 고맙사옵니다. 이 고을에서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은 마음뿐이옵니다. 1년 뒤 상훈과 윤설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사내아이였지요. 윤설, 우리에게 이런 복이 내릴 줄이야. 이 아이를 보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지요. 이 아이가 자라서 우리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윤설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생활보다 훨씬 값진 기쁨이었지요. 저녁 무렵 상훈과 윤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윤설, 우리가 한양을 떠날 때만 해도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구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음을 이제 확신합니다. 신분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지요.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이오. 그리고 정직히 살면 하늘이 반드시 복을 내린다는 것도 가르치겠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별빛 아래서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래오래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경에는 천도복선화음이라 하여 하늘에 도는 선을 베푸는 일을 복되게 하고 방탕한 일을 화롭게 한다고 하지요. 상훈이는 남에게 속아 비록 그릇된 길에 들어섰지만 진정한 사랑과 함께하여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끝내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교훈을 되새겨야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